울라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투자자 하루 우리의 국내 증시 정말 못 말려 증시야 좀 어리둥절하시고 빙글빙글 돌아가시죠.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들고 온 이유는 다름 아닌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짱구는 웹툰이 아니지만 만화에서 한번 초점을 더 봤어요. 오늘의 윤재의 초이스 웹툰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6월에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나스닥을 가는 네이버 웹툰 예상 기업의 가치만 4에서 5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라인 사태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상장 주관사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들 종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네요. 11.15% 강세 보이고 있고요. MBT가 10%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었고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Y랩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윗꼬리는 길게 달렸는데요. 웹툰 관련된 종목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으로 큰 웹툰 제작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요. MBT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굽는다고 하죠. 네이버에서 유료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다음화 무료 보기를 쿠키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5%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MBT의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DNC 미디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DNC 미디어 강세를 보였었는데 요새는 살짝 주춤했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Y랩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웹툰에 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1.86%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잘 가는데 네이버의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지분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글로벌 상장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이버 웹툰의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네이버가 거의 7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의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8% 오히려 하락하면서 오늘 신저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는데요. 왜 이렇게 못 갈까? 결국에 그 이유는 라인 사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리포트 다수의 종목들이 좀 하향 레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5만 원으로 하향 레포트를 냈고요. 메리츠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유지 레포트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웹툰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오고 있지만 라인 사태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 웹툰 관련주 과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성웅 이사의 초이스된 종목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이은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또 진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짱구 노래를 부르면서 좀 네. 시작을 해봤는데 네. 웹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정말 강했었고 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확실히 반등을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에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네이버 웹툰의 해외 상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벤트가 있었던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인기 있는 IP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게임이 출시되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DNC 미디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이버 웹툰 상장과 함께 다뤄져서 주가 같은 경우가 중복적으로 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웹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우선 지금 상장 전까지는 한 번씩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 반응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 상장을 하고 나서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때 판단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의 사업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가 이 매출액 또는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 부여받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 웹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서 시가총액의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갖고 가기에는 그 변동성을 좀 감내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 이후에 구체적인 IP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추려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찍히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이버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지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인 사태는 여전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오늘 증권가의 시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네. 네이버는 보유하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 하이퍼클로버 X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점유율을 높여가는 부분이 나타나면 정고점 정도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네, 판단이 되고 그 모멘텀이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진행 가능성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성장주에게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올해 들어와 보니까 한 23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죠. 올해 들어올 때. 딱 올해 들어와 보니까 네.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진행이 느려요. 지금 또 어느 정도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지 뚜렷하게 지금 시장에서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라인과 관련된 부분 또 좀 붉어지게 됐죠. 네. 중간에 테무, 쉰 이런 영향도 있기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에 대한 요인은 첫 번째로는 이 라인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든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예,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좀 봉합이 되는 단계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치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가 구체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해외에서 좀 선보여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우려가 됐었던 테무, 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실적은 빠지지 않았거든요. 1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부분 같은 경우가 해소되는 단계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좀 주가의 반등이 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등 요인을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일단 라인 사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웹툰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오늘 특징주로 짚어드리면서도 네. 오늘 윗꼬리를 너무 많이 달았고 사실 오늘 이슈가 장 초반부터 너무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네.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끝까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없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등락률을 살펴보니까 제가 관련된 종목들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네. 지금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분명히 연속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한 가지 테마라던가 네. 특징주가 있었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네. 시장 자체가 힘들었는데 우리가 테마라든지 개별주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일정으로 가깝게 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하는 쪽 또는 실적의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는 쪽을 볼 필요가 있겠고 주가가 계속 신고가가 나면서 떠 있는 경우에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주 같은 경우를 다시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이게 왜냐면 6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네.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시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7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체코 원전의 결과가 네. 발표가 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원전주 같은 경우가 아랍에미레이트와의 협의를 통해서 네. 수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고 그러면 뭐 6월 그다음에 7월에 하나의 모멘텀을 놓고는 주가 반응이 다시 있을 수 있기에 원전주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웅 이사님의 특징주로는 원전주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초이스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종목을 띄워드릴 텐데 이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그 질문들을 제가 다 또 전해드릴 거니까 질문도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카스티스라는 종목인데 한글과 컴퓨터는 뭐 AI 관련된 종목이고 저는 사실 카티스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저는 선택을 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한글과 컴퓨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티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상한가 간 종목을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은 도대체 무슨 종목이야 하고라고 살펴보니까 네. 보안 관련된 키워드가 뜨는데 네. 이 종목을 그렇다면 상한가를 갔는데 초이스하시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우리가 아까 원전을 언급 드릴 때는 일정이죠. 당장 실적에 대한 수치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모멘텀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그 중에 하나인 일정을 다뤄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두 종목, 지금의 두 종목을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적 기준으로 우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나오는 실적의 중요성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모멘텀이 더해진 실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고려를 했거든요. 카티스 같은 경우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펙과 합병을 하면은 주식 수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매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좀 나와야 될 물량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해서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쫙 이렇게 빠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 주가가 빠졌다가 거래가 수반되는 첫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하는 사업이 보안 대상 공간, 그러니까 뭐 공항이면 공항, 예, 뭐 아니면 특정 공간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공간 안에서 이동체 상태의 정보 전달. 그러니까 제가 이동할 때 제 상태가
무난하게 이동을 잘하는지 네. 아니면은 좀 수상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네. 하는데 북한에서 네. 한번 길게 왔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뭐 이런저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부분이 날라왔는데 네. 그걸 놓고 좀 테마로 이렇게 묶인 이동체 같은 경우 보안 상태 공간은 아니지만 네. 이동체 물체 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식별하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 부분이죠. 결국에 그 말씀은 네. 지금 뭐 실적으로 찍히는 것도 없고 뭐 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도 특별하게는 없는데 네네.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카티스가 부각을 받았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가 실적도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2022년도가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때가 순이익 기준으로 37억 원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을 대입해 봤을 때 지금 거래되는 오늘 상한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이 928억 정도.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싸다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와 같은 유사한 모멘텀이 나타날 때는 카티스라는 종목이 이제 부각이 되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주가의 연속성은 떨어진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도달을 해서 내일 갭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추격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원래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도 찍히는 게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모멘텀을 꾸준히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한글과 컴퓨터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좀 갔던 게 플리토나 브리즈텍,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 잘 갔는데 한글과 컴퓨터 안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들고 온 이유는 아까 우리가 실적 대입해서 이 종목을 카티스의 실적 체력과 한글과 컴퓨터 실적 체력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있어요. 상대적인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지금 추정되는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추정 실적은 변화가 되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네이버 얘기할 때 하이퍼클로버 X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좀 필적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한컴 독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손으로 하나씩 사진을 넣고 문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제는 그 조건을 얘기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그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구독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문서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제 사업을 AI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20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대인데 뭐 카티스와 이렇게 줄을 세워서 비교를 해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때마침 주가도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조정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있어 준다라고 하면 좋겠죠. 6월 10일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WWDC.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여기 맞춰서 반응한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원전처럼.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결합한 뭐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이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좀 애플의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괜찮다라는 인식을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모멘텀까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글과 컴퓨터 쪽에 무게를 더 주게 되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적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WWDC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자면 네. 테슬라가 또 AI 네. 이슈를 들고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테슬라 이슈가 AI 쪽으로 가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갔었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한글과 컴퓨터가 AI 쪽 대장주긴 하지만 우주항공이랑도 엮이잖아요. 네네네. 그쪽 모멘텀은 뭐 받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항공청 개청 같은 경우는 이미 했잖아요. 네. 이제 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뭐 해외에서 달 탐사에 뭐 뭘 보낸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관련해서 반응은 할 수 네. 있어요. 뭐 계열사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아까 우리가 애플 개발자회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뭐 6월 방문 이런 것처럼 바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소멸될 부분이다. 일정이 네. 있을 때 그때 반응을 할 수 있겠고,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또한 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이 IT 쪽 연관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가격이 비싸요, 지금. 1억 정도 후반.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를 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아직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승용차 정도의 가격으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제 시장의 침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만 보면 전기차의 판매로 나오는 매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사활을 걸 것 같아요. 예. 오, 지금 테슬라발 이슈가 왜 AI 쪽으로는 묶이지 않는 건가? 왜 확산이 안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도 너무 꼼꼼하게 짚어주셔가지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미사님의 초이스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였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 이사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문의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전화벨 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댓글창에 소통이 정말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질문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샘표식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힘내자 님의 종목이에요. 매수문이 왔는데 이사님 매수문이요. 내일 사도 될까요? 라고 아주 심플하게 올라왔어요. 좀 고민이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료 쪽을 볼 때 샘포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응을 했던 게 뭐 이슈가 있을 때, 간장?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건 삼양식품 네. 실적이 그쵸. 좋았죠. 네.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나머지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됐습니다. 뭐 수요가 커질 수 있고 공급이 좀 제한적인 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삼양식품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농심 같은 경우도 월마트에 뭐 메인의 제품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강한 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삼양식품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어요. 예, 넘은 상황인데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을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않죠. 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물론 간장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도 수출을 하기는 하는데요. 수출을 하긴 하는데 수출 데이터는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뭐 삼양식품만한 폭발적인 실적의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을 시기가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평균적인 거래를 놓고 봐서도 좀 주가의 매력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음식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새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 섹터로 음식료 종목들이 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요새는 뭐 이슈에 따라서 올랐다가 바로 빼버리는 종목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네. 음식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증권사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네. 음식료 자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샘표식품 외에도 음식료 자체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시장에서는 제2의 삼양식품을 네, 많이 찾고 찾죠. 있죠. 네, 그러기보다 우리가 삼양식품에 대한 구조죠.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구조를 보면 제품에 대해서 해외 그쵸. 매출이 증가를 네. 한 겁니다. 해외 매출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특정 해외 한 군데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마진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해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쪽 또는 그걸 보여주는 쪽 같은 네. 경우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농심을 찾아서 접근했는데 좀 부족한 거죠. 그쵸. 네, 부족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삼양식품이 조정 나올 때 좀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김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김을 재배할 수 있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공급도 제한적인데 수요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좀 이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김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일회성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는 제2의 삼양식품을 찾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개별적인 제품 자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더 두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창에 저희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 중에 손 팀장님 아시죠? 네네네. 손 팀장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함께 방송하실 때 늘 엄근진 표정이신데 저랑 방송하시니까 무장해제 되시는 것 같다고 서운하시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관님께서 질문 올려주셨고요. 아남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0원 6% 들고 계시고요. 저점 같아서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단기로 목표가를 한 1,900원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쭉 밀리고 있네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남전자라는 기업은 막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를 보는 기업이 아니라 보통 삼성 같은 경우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 또는 M&A를 할 때 주가가 한 번씩 반응을 했었어요. 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묶어서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당장 그런 진행이 없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남전자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추세 같은 경우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어느 구간에 갔을 때 나오고 여기에서 목표가를 얼마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중이 한 6% 정도 되시잖아요. 매수 단가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번 목표가 정도는 보유는 해보는 겁니다. 보유는 해보는데 조정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은 더 늘리지는 말아주세요. 네, 비중 늘리지 않고 그러면 1,900원까지는 갈 수도 있다. 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한번 아남전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실적을 한번 찾아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다 좀 안 좋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남전자의 브랜드를 단 제품 같은 경우가 눈에 그렇게 안 띄잖아요. 그래서 좀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제품을 만드는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좀 많이 띄냐 안 띄냐 그 부분으로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좀 눈에 좀 안 띄는 면이 많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당장 좀 나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남전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언제나 100%님의 종목입니다. 큐러셀 살펴볼게요. 35,000원, 비중은 20%. 매수가가 오면 팔려고 했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35,050원, 50원 정도 딱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오늘 이슈가 있었죠. 임상실험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거의 2%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더 끌고 가야 될까요? 우선 그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은 긍정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시장의 세론이라는 부분으로 매도가 나오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인 부분으로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팩트 기반이죠. 팩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데이터는 잘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는 잘 나왔고 시장 반응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주저를 한 거죠. 시장 자체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여기 더해져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좀 주가를 위로 더 사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주저를 한 건데 추가로 FDA 쪽에 진행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의 무게를 두고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대 안에서 추가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추가 수익도 가능하고 오늘 고가 수준이 38,500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 가격대의 시도도 가능함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좀 길게 보기에는 힘든 시장이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주의를 하셔라라는 이야기까지 조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댓글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질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규 관련해서도 진입을 해도 될지 한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 SDI 다양한 종목들 이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사막 콘덴서. 네, 사막 콘덴서 네. 목표가래. 비중이랑 현재 구간에 평단가 들고 계신 그 구간 알려주시죠. 49,300원이고, 예, 비중은 네. 8%예요. 네, 49,300원 8% 얘기하셨는데 궁금하신 점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걸 또 51,800원에 7% 팔고에 지금 8% 남아있는데, 네.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매수를 처음에 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예, 이 한 작년, 네. 예, 작년 해가지고 올라오길래 7% 팔고 8% 가져 있는데, 그게 좀 내려가네.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사막콘덴서 꽤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는 입절하시고 남은 물량 갖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막 콘덴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삼성전기라는 대형주가 있어요. 이쪽은 그 MLCC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반도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의 상위를 차지하다가 전장 쪽으로 대부분 넘어갔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아직 뭐 스마트폰 쪽 이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장 쪽 같은 경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사막 콘덴서도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줄어들면서 업황의 회복 가능성이 있었고 올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은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인터넷 연결 없이 우리가 뭐 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구현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판매가 늘 수 있는 그 구조라서 MLCC 가격이란 것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뭐 스마트폰 판매를 보니까 갤럭시 24 시리즈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넘어서는 판매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가 지금은 좀 빠졌죠. 빠졌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고 더 판매가 늘어날 수 있냐라고 보면 이 또한 좀 소프트웨어랑 연결돼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들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 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제품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4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부분을 열어둘게요. 예,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고려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타이밍 같은 경우에 그 단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먼저 4만 원 초반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크게 걱정 없이 우선은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4만 원 초반까지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으셔서 평단가를 낮춰라라는 이야기 주셨거든요. 좀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목표가를 진짜 얼마에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회사님? 실적으로 한번 보면 네. 우리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30억 정도, 내년이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산업이 좋아질 때 같은 경우는 뭐 또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부각을 감안을 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6천억도 가능해요. 지금이 4,6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합니다. 네. 아주 잘 되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57,000원 정도의 목표가는 도출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평단가 조금 더 낮추셔서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전화 상담 통해서 좀 도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다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종목 진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 체크해보면요. 유튜브에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연희님의 종목입니다. 삼성 SDI 38만 6천 원, 비중은 10%.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저점이 올 초에 34만 원까지 갔었고 그때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짜 크게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네. 요새 계속 밀리고 있죠. 오늘 좀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는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추가적인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지금에서 매도 실익은 없습니다. 네,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3월 6일 기점으로 그 다음 거래일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반등이 나온 근거는 우선은 46 시리즈 배터리의 개발 같은 경우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시작을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 거기 더해져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 배터리 셀 기업 중에서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의 거래, 싸다라는 인식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요에 대한 부분에 부진이 이어지는 측면,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반등은 나왔지만은 마진의 회복 같은 경우가 한 분기 정도 미뤄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빠져 있거든요. 다시 그 정도 가격에 간 상황 안에서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게 성장이 크게 꺾인다거나 하는 요인은 그때 3월 당시보다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좀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50만 원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정된 부분의 전고체 배터리의 추가적인 진행, 파일럿 물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좀 빠른 진행이 되는 점, 또는 이제 하반기에 도래해서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 생산이 좀 빨라지는 점, 또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매출을 키워서 받거나 아니면은 마진이 좋아지면 실적에는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가 나와서 좀 이렇게 혁신을 해주거나 소재에 대해서 좀 매출을 늘어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 그게 새로운 제품은 로봇 택시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도 좀 열어두고 한번 다양한 점을 열고 보겠습니다.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타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0만 원 넘어가는 흐름, 지금 주가가 빠져있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측면을 좀 우리가 고려하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한때 3월 달쯤에 좀 이슈를 확 끌어올려줬던 다음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매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은 거의 없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5월 달 내내 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매도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움직임이 세게 나왔던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가 좀 잘 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살펴봤던 뉴스 중에 한 가지가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1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좀 그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밝혔지만, 중국에서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중국이 투자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를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주관적인 기준 네. 외에 이 기술력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계획만큼 양산이 빠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이를 개발 과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반응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네. 볼 수 있겠어요. 원래라면 이게 이 기술을 통해서 먼저 만들 수 있는 중국이었다고 하면 이 나머지 반대급부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가는 다른 요인들로 빠져 있었다 보니까 큰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까지 살펴드렸고요. 2차전지 전반 업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갖고 계신 분들 요새 고생 많으시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언지펄님의 종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8,030원, 30% 비중 꽤 들고 계십니다. 계속 빠지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차트 한번 살펴보면 지금 5월달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리고 있긴 하네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화장품 쪽이 네.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5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요. 이게 구조가 좀 다른 게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강하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매출의 중심은 북미 쪽,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중심은 새로운 게 선블록 제품 이쪽이었어요.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그 핵심 제품이 마스크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상품이 잘 팔려나가는 그 곳 같은 경우가 다이소. 네. 네, 최근에 다이소 같은 경우가 있죠. 다이소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기는 한데 마진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품보다는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마스크팩의 호조가 나타날 때 중국의 보따리상 네.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고 이 제품의 소비가 빠르게 나타날 네. 때였는데 지금은 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벤트 같은 경우가 있냐라고 하면은 6월에 중국에 이제 그 특정 일자에 제품 판매가 느는 이벤트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는 좀 매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올 때 화장품의 핵심은 실리콘툴 실적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매출에 대한 핵심 그 부분을 파악해서 북미 쪽, 그 다음에 선블록 제품 이 연결되는 쪽의 기업들을 보시는 게 네. 낫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이벤트 한 가지 챙겨주셨는데 6월 18일에 있을 상반기 네. 최대 이벤트 쇼핑데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 관련된 종목으로 워낙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향 이슈가 크다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리닝님의 종목이고요. 네페스 아크 35,000원 14% 들고 계십니다. 꽤 좀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 네페스아크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오늘 반등이 22%까지 네. 주가는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죠. 처음에 HBM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었었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 같은 경우가 더 발달돼서 열을 좀 줄여주고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유로모픽 반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뇌 같은 경우에 연결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칩을 만든 건데 이게 우리가 좀 반도체에 대해서 역할을 더 가속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과거부터 개발을 해왔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네페스 아크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특정 기술이 다뤄질 때 한 번씩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해서 좀 계속 시간을 투여해서 갖고 가려고 하면은 대량 생산이 나타나서 이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우선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단가 정도 이상 뭐 3만 원대 중반 네.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는 좀 비중에 대한 축소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페스아크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나 세게 반등이 나왔는지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22%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다가 결국에 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더 많은 종목을 진단을 도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도 다양한 종목들 진단 도와주셨는데 요새 시장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요새 좀 밀리고 있지만 코스닥이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은 게 네네. 5월 달 한 달 동안 거의 4% 넘게 거의 4% 중반대까지 밀리고 있어요. 네. 내일장에서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 주체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늘 또 장 초반에 1,000억대 매도가 나오다가 장 중반에는 7,000억대 매도까지 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물에 대한 매도 부담을 안고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 현물 매도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일은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쵸. 이 기관의 소위 말해서 포트의 변경도 있는 날이다 보니까 내일이 우선은 오전 중에는 뭐 매도의 피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수급의 좀 절정이 내일일 것으로 보이는 바 내일은 좀 매수에 대한 대응을 좀 열어둘 수는 있겠어요. 예, 그 부분을 안고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뭐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와 결부해서 좀 해소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이 사이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오면 원전 업종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있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기에 충분히 다시 매수가 가능함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또 네. 이사님과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뵐 때는 또 6월장이잖아요. 네네. 6월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마디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계속 봐오던 데이터는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부터 부각이 되었던 부분은 금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매크로 지표를 보면 혼란스러워요. 네. 지금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보시면 되겠고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한 4.5% 이 내외를 왔다 갔다 해서 뭐 이 부분을 상회할 때는 성장주 같은 경우가 좀 부담스럽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보면 되겠고요. 6월 뭐 초반 같은 경우도 뭐 이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좀 시장 대응을 열어두실 네.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흐름 같은 경우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늘 조정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는 오히려 더 맑게 갠 하늘이 더 반갑게 느껴지니까요. 6월장에는 5월달이 참 힘들었던 만큼 확실하게 에너지를 뿜어내 주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사님의 초이스,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초이스된 종목부터 윤주의 픽 종목도 있고요. 실시간 종목 진단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